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대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떨어진 줄 알아야 상승이 훈련으로 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는 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이 본인이 느끼는 그 가치가 자존감이 한없이 창조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으로, 엄청난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조차도 모를 뿐더러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보여졌다. 이걸 모른단 말이죠. 표현을 안 해보는 거야.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랬느냐, 왜 자존감이 떨어졌느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왜 무덤덤한 얘기냐, 왜 무덤덤. 또 하나는 그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 한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 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구조적인 내용에서 세 번째, 담담함은 교황 때문에 그랬고 전 인류가 다 담담한 거죠. 무덤덤한 거예요. 담담한 게 아니라 무덤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구조화되어 간다. 국가 역사를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마치 청개구리 삶을 물을 서서히 대파 뿌리면요, 그냥 사르르씩 녹아서, 사르르고만 적응되고, 그냥 나중에는 펄펄 살아서 들어간 게, 나중에는 물 설거면 온도 올리면서, 나중에 익어가지고, 그냥 어느새 죽어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곱상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사로 죽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위치로 나아가고 있죠. 다른 나라도 국가가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정권을 한 사람들이 다 구조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정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나타내서 나올 때는요, 항상 구조화시키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고유한, 아주 자존감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 그걸 통해서요,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참 능력을 발휘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지금 공격한다. 지금 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일부분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하는 그런 역사 왜곡은요, 앞에 정권들의 수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 1945년부터 2012년까지 있는 이걸 이뤄서 전체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 KBS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무슨 프로 나올 때마다요, 항상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번에 보니까 브라질에 우파 정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그 이력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군사 독재 정권을 겨냥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열어갖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언어를요, KBS에서 그대로 방영해버려요. 이 언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이 구자시키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렇게 하는 그 타겟, 사실은 그 교회를 겨냥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죠.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문재인 정권 가면 무조건 박수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거 지금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버스도 봤단 말이에요. 버스도
CTS 공격하면서, CBS 공격하면 바로 우리 교단이니까 굉장히 여기는 밝거든. 그러니까 CTS 공격하고 한 단계 슬쩍 비껴가면서 버스에다 그걸 쓰나붙어 있다고. 내 사진도 찍어놨잖아요. 이런 흔적이 분명한데 국민들이 모른다. 이 부분이, 이게 구조화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화가 개인의 가치 상실이라고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지금 덜쳐서, 지금 내가 구조화 됐으니까 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이걸 인식하게 되는데, 비유를 한번 들려 그래요. 지난 9월이잖아, 9월에.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7.5인가 그래갖고 그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그게 사상자도 뭐 대단했는데 그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바다에서부터 쓰나미가 영향이 와서 덮었는데 지진보다 쓰나미로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갖고 완전히 마을이고 뭐고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 막 초토화 됐는데 인구가 뭐 수천 이야기 하다가 처음엔 뭐 수백 명 정도 된다 하더만 그게 수천 명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은 수만 명으로 나와요. 수만 명. 그게 또 10만 단위로도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만 명 단위인데 201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3만 명. 쓰나미예요. 응? 여기는 이제 좀 관광도시가 좀 한적한 데라서 조금 그 인구가 좀 적겠는데 자,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죠. 벌써 4년 만에 한 번씩 왔잖아요. 4년 만에. 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민들이 필요한 건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쓰나미나 이런 영향이 4년 단위에 올 수밖에 없을 정도 빈도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로 빨리 이주 가라. 정부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주 대책을 해야 돼요. 난민들로 되기 전에 빨리 이주 대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그 일을 하겠느냐? 가진 말로 다 해서 이번에 요거 다 무마해갖고는 또 아무 일 없는 처럼 지나가면서 또 나중에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한번 보자고. 정부라는 것이 정부라고 있는 위치에 국가는 또 다른 위치고 국가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게 국가고 정부는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 정부라고 할 때 어느 정부가 그런 부분을 두고 국민들을 나가라 하지 않는 정부라고 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표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어떤 표현이겠느냐 국민을 위한 정책이겠느냐 정권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지 절대 국민하고는요 이격이 있다니 거리감이 있다니까. 정반대로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국민들 이용하는 게 천만다행이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적인 내용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뭐 어쩌겠느냐 하는 정도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고의적으로 국민들 이용해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자체를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면 정권이 튼튼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치적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진 고유한 자연적인 어떤 내용도요 여기는 가미되지 않는 이것이 뭐 영향받지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거기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흔들고 있는 이거 참 무모할 수밖에 없는데 무모한 것을 모르고 있는 달라들고 있는 정부란 말이죠.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정부 이용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역사 부분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뺏겨나간다. 쓰나미를 당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쓰나미 앞에서의 정체감, 그걸 자기 자신의 정체감, 뭐 그거는 살아있다 하나 다가오면요 언제 죽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비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역사를 가지고 왜곡시키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는 무방비라 무방비. 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가 현재 내 존재에 대해서 국가 역사하고 비추어서 내 존재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럴 때에 이게 보통 그 시각이나 보통 안목으로 어떤 뭐 그냥 가만히 있어가고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만 해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참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이게 내한테 딱 받아들이는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도록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르고, 아니, 그래 있으면 뭐, 놈들 다 모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있으면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하게 쪼고 있는 내용이 이번 주에 나타났어, 이번 주에. 지금 지난주 설명하고 이번 주 이야기했는데 이 한 6일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응?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서서 김정은이 만나고, 김정은하고 만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온 이야기로 교황을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였고,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이태리 가서 교황 만나고, 또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지금 뭐 공연 보고 지금 이 스케줄 하고, 소위 말하면 그 유럽 순방이라 하는 스케줄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교황을 만나게 하는 지금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실리, 어떤 뭐 큰 주고받는 물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아주 이거는 뭐 참 어쩌보면 뭐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교황을 통해서 북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굉장히 비약된 거 제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잠깐 떠올란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이게 쇼를 해도 이게 보통 쇼가 있잖아요. 이벤트라는 건 이벤트성. 응? 그래서 김정은이를 지금 뭐 아주 교황도 만나주는, 교황도 김정은을 만나줄 정도로 김정은이는 아주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참 지도자로서 무난한 지도자다. 이걸 부상시키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이런 요소인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는 뭐 교황이 뭐 어떤 움직인지 행동도 없이 우리 여기서 있는 대로 지금 스케줄을 가지고 교황으로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590년부터 1500년간 우리는 지금 인류 전체에 자기 가치를 상실시켰는데 무덤덤하게 되는데 교황이 영향을 줬다 하고 지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잖아요. 특히나 2018년에. 뭐 2018년 이전에 교황이 어떤 우리하고 관계된 건 없었는데 지금 이 설교를 진행 중에 있는 지금에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교황과 김정은이 그리고 문재인의 이런 합작되어지는 이런 나들이 이런 이벤트성 이런 행사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이 시기냐는 거지. 이 시기. 왜 이 시기에 교황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왜 교황이 그런 행동을 하고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이 지금 역사 왜곡한다고 지금 한참 떠들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북한에 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이걸요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게 자기 개인의 가치에 대한 내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걸 작아진다는데요. 이런 요소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한테 당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내 환경이 나쁘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를 갖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근원이 뭐냐는 근원이 내 주변에 나는 반드시 그것은요 국가 역사와 관계된, 분명히 내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은 국가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과거의 역사하고 지금의 일어난 일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하고요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요소의 사건들이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내용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국가 단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존감과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역사에서 개인은요 항상 이 부분을 연결해야 돼. 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만약 그 일에 성사된다,
그래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사건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 일인데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인류 전체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왜냐하면 교황이 인류에게 무덤덤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지금 현재 교황이 지금 북한의 정권을 만나러 간다,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지금 북한 정권에게 뭔가 다 주려고 하듯이 말이야, 대한민국 NLL도 후퇴시키고 역사 왜곡해갖고 완전히 방공이 들어있는 그 역사는 쏙 빼버리고 친공 위주로 지금 역사를 만들어놨고 공산주의로 해가 지금 나타나는데, 교황이 지금 인류 역사에요 공산주의하고는 손을 안 잡았어요. 교황이 그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도 사실은 교황을 반대한 거예요. 교황이 가진 재산 자체에서 몰수시키는 사건 때문에,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교황이 공산주의하고는 안 맞는 건데 어느새 공산주의하고 손잡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돼가지고 교황은 뭐 전 세계 어디나 돌아다닌다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가장 교황하고 거리가 멀었어야 되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교황을 뭐 친하고 뭐 교황하고 한더라도 북한은 순수하게 교황하고 멀어져 있는, 어쩌보면 천정지역인데, 이 김정은은 이걸 모르잖아요. 역사를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들쑤가지고 이거 교황 만나면 뭐 좋아 보이는 형태다 하니까 말만 듣고는 하고, 또 그러고 단순하게 교황이 그냥 단순히 그 쇼에 두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에 그냥 그냥 참석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대한민국 남쪽에서 교황을 통해서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어쩌보면 참 유엔 제재에서 청정지역이든 교황은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인류 전체를 두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아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우리가 봐야 돼. 당장이 아니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중국도 얼음장이지 전쟁을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바로 요것이 관계된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날 정도 되면은 중국은 완전히 이제는 그 중국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뭐 모래가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는 없는 거예요. 종족으로 단위로 환산될 거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디아스포라 일납니다. 대한민국 전쟁 일나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6.25 사비내락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적인 행적을 나타낼 것인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래요. 분명히 이번에 남북 통일은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남북 통일을 갈 수밖에 없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북한을 계속 쪼으면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손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가 손짓할 거예요? 남한에 손짓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를 눈치채고 문재인이가 남한이 먼저 지금 콜을 한 거예요. 뭐 줄 것 다 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거 자기 상황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그만 남한하고 덥석 붙는 바람에 사건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중국하고 지금 개입되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에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 교황이 방문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인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은 불가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든지 그 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디아스포라 된다. 남북이 완전히 이제는 뭐 국토도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야기했던 70인-1004입니다. 1004.
그러고 그 236 시나리오, 지난 주간 수요일이에요. 그 주변에 했던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야 돼요. 지금부터 봐야 돼요. 이 동영상 보고는, 동영상 들었다 그러면요, 바로 70-100-4-236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준비,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러 가지 내용이 막 프로세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미리 해놨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아까 개인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이제 개인의 가치가 그때 되면 유태인들이 가진 개인 가치보다 우리는 더 떨어질 거야. 다시 나라를 회복할 기라 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때는 개인의 능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면역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얼마든 이길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5가지. 신체, 인격체, 그 다음에는 유전체, 그 다음에는 언어, 그 다음에는 영혼. 이런 5가지. 그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겐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 왜 살아남아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4-236이라는 구조를 통해서요, 우리는 조직하게 돼, 조직화. 그런데 그 조직화로 아까 그 살아난 방편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어때? 개인은 절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요,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조직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희망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왜 살아남고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비록 땅은 없지만은, 비록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디아스포라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지만은 자존감이 풍부한,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체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요 내용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국가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뿌리는 가지고 있더라도 인류 전체를 대상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했던 그 역사, 그 뿌리를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외형적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느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 언어를 한글로 통일시켰는데요.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에 내가 지금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글에서 우리는 한글을 그러면 가지고 무엇을 기준해서 한글이 하느냐? 한글 성경이라면 한글 성경. 분명한 텍스트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한글화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마지막 때에 2012년 이후에 쓰임받기 위한 우리 민족의 걸음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런 구조를 들어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그걸요, 우리는 일종의 한국교회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라 하는 이름에 그대로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교회, 요 내용을 우리가 두고 있으면서, 그럼 드러나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앞에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에 교회를 드러낼 뻔함도, 대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낼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는 그 표현은 이제는 한반도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디아스포라 됐으니까. 그건 아마 돌아가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더라도 우리 자체를 외형적으로 나타낼 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타내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 생전에 한 말, 대통령 시절에 한 말, 국가와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여자로 살 수 있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즉 개인이 흩어져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와 결혼한 상태에 내 자신을 거기에 연결시켜야 돼요. 땅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분명히 70-1004-236 건설하면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와 결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구조가 어찌 되냐면요, 인류 전체의 흐름은 어떤 한 구조로 우리가 1004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위의 선으로 2012년 이후로 위로 가는데 바로 밑으로 가는 아래로 가는 낮은 자리 근로자, 낮은 자리 이 십자군 이런 어떤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건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도 그때부터는 박근혜와 더불어서 어떤 대한민국 국가가 나아가는 이 걸음에 한글과 성경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면서 조직하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 위치를 나타낼 때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국가와 결혼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세를 가지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요. 어느 나라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어떤 그룹화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조직화 되는 이 내용이 디아스포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야만 이 내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진다. 그럴 때에 여기서 발표한 2018년 10월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타내는 이 엄청난 잘못이 결국은 세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오적이라 할 때 이조시대 오적이라는 매국노 오적에 분명히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을 선두해서 뭐 여러 가지 대신들이 있어요.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외교 장관도 그렇고 지금 임종석이 그렇고 문정인이 요래 5명 하면 오적이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